Why China investors finally believe Xi's tech crackdown is over. 중국 투자자들은 왜 시진핑 주석이 기술 기업의 단속이 끝냈다고 믿게 되었나? 시진핑 주석이 2월 17일 주요 중국 기업인들과 만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투자자들은 기술 주식에 대거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수년간 이어진 민간 기술 기업에 대한 단속이 끝났다고 확신한 결과입니다. 홍콩의 항생 테크 지수는 회의 소식에 따라 지난 거래일에 202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회의는 알리바바의 창립자인 마윈, 화웨이의 렌정페이, 샤오미의 레이진, 메이투안의 왕싱 등과 함께 시진핑 주석과 논의하는 모습이 국가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이 회의는 2020년부터 이어져 온 규제 조치가 기업들의 수익을 크게 감소시키고 일부 사업들이 사라지게 만든 후 중국 정부가 민간 부문을 지원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 신호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술 기업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분야는 2014년 알리바바의 상장 이후 급성장했으며 벤처 자본가들과 투자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엄청난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과 메이투안의 왕신과 같은 창립자들은 억만장자이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시적인 부와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중국 정부의 지도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마윈이 상하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금융부문과 정부 감독기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베이징의 당국자들은 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규제 당국은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그룹의 상장 계획을 중단시키고 마윈의 제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교육, 비디오 게임, 금융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글로벌 등 많은 기업들이 베이징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초부유한 창립자들이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진핑의 최근 기술 기업인들에 대한 태도 변화가 예상 밖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당국은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다양한 제한을 해제했지만 광범위한 단속이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중국의 선도적인 모빌리티 기술 플랫폼 기업 디디추징은 2021년 앱스토어에서 자사 앱이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신규 사용자 유치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그룹에 대해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3년간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2024년 8월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알리바바가 독점적 행동을 없앴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에는 알리바바가 자사 고객들에게 경쟁업체인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간의 마지막 주요 장벽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의 2월 17일 회의는 그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공개적이었습니다. 왜 태도가 변화했나? 베이징 중국 정부는 민간 기술 부문이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 침체된 부동산 시장, 지방정부의 부채, 디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형 기술 기업들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산업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미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고급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중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인 딥시크는 미국의 최고 개발 업체들과 경쟁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급 칩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돌파구였습니다. 그해 1월 중국의 2인자 리창은 딥시크 창립자 리양 원펑을 포함한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올해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다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회적 안정과 경제에 대한 철저한 통제는 중국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처럼 자유롭게 부를 축적하고 일부 기술, 억만장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쾌락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규제 당국이 기술, 억만장자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자만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알리바바, 텐센트, 엔트 등과 같은 플랫폼들이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제하며 새로운 사업이 정부의 우선사항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더 적은 수의 실시간 스트리밍 앱과 더 많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고급 반도체 분야의 연구 개발을 의미합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기술적 미래가 비디오 게임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를 비롯한 모든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은 오픈 AI의 GPT와 경쟁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한계는 어디에 있을까? 규제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존재합니다. 과거와 같은 과도한 투자와 경쟁 과열을 경계하고 있으며 최근의 기술들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등장한 기술들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인터넷 붐이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번영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를 축적하거나 경쟁자를 물리치는 시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을 낮추거나 독점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단속 이전의 전성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0년 이전 베이징의 기술 산업에 대한 방관적 태도는 억만장자들과 대기업들을 엄청난 속도로 키웠고 그 결과 알리바바, 텐센트, 엔트그룹은 한때 중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는 단속 이후 5천억 달러 이상 가치가 줄어들었고 텐센트는 2021년 1월 이후 3천억 달러 이상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2022년 저점을 지나 회복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